축산, 검협전. 51화 요법에 걸린 젊은이들. 자비를 베풀어 가련한 젊은이들을 짝지어주고 바라던 대로 영물과 함께 아미산으로 돌아가네. 젊은 남녀는 슬픔에 젖은 얼굴조차 아름다웠다. 모두 한창 나이인데다 늘씬하고 단정한 외모라 얼핏 멀쩡해 보였지만 이미 진기가 바닥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더라도 시름시름 앓다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전부 24명이로구나. 그 이후 사한 놈은 이미 죽었으니 어느 정도 원수는 갚은 셈이다. 날이 밝는 대로 마을로 데려다 주마. 하지만 사람이 많고 고향도 모두 다르니 한 명 한 명 데려다 죽이는 무리다. 그렇다고 혼자 가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며 가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느냐? 사실 내 생각은 이렇단다. 너희가 요법에 걸렸던 것도 어찌 보면 타고난 운명일 것이다. 이곳에서 짝을 찾아 부부의 연을 맺으면 혼인 문제도 해결되고 함께 돌아갈 수 있으니 여러 문제가 정리될 듯 싶구나. 길이 멀지 않은 이들은 알아서 가고 길이 먼 이들은 여기 주선배와 내가 데려다 주도록 하마.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젊은 남녀가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부끄러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하였다. 너희도 원하는 것 같구나. 그동안 요법에 취해 서로를 잘 몰랐을 테지. 지금 처음 만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상대를 직접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여자들은 측면 석실로 들어갔다가 이쪽에서 종을 치면 한 명씩 나오거라. 그러면 내가 상대를 골라줄 터이니 남자들은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런 후에 서로 이름과 고향을 밝히고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모두 짝을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쭈뼛거리며 측면 석실로 들어가는 중에 갑자기 한 명이 풀썩 꿇어앉아 대성통곡했다. 18쯤 된 예쁘장한 여자였는데 어찌나 애처롭게 우는지 이영경이 가만히 다가가 다독였다. 짝을 지어주신다는데 왜 울어요?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 부모님도 뵐 수 있으니 그만 울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영경을 힐끗 쳐다보고는 더 서럽게 울었다. 젊은이들이 그저 딱하고 안타까웠던 순난이는 날이 밝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고 체부를 당한 이들이라 딱히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애절하게 울며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버티자 그제야 유심히 살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줌에는 젊은이들의 처량한 울음소리에 진저리를 치며 성성이를 데리고 다시 후면석실로 들어가 버렸다. 이영경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자 여자를 번쩍 안아 측면석실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영경아, 억지로 강요할 일이 아니니 그냥 두어라. 우선 다른 사람부터 짝을 지어주고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이영경이 공손히 물러나 순난인 옆에 서자 여자도 눈물을 그쳤다. 순난인이 젊은 남자들을 쭉 훑어보고는 이영경에게 종을 울리라고 명했다. 이미 볼장 다 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이 남았는지 여자들은 종소리를 듣고도 선뜻 나오지 않았다. 2번 더 종을 울렸지만 역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영경이 답답해하며 들어가 보니 서로 미루느라 아웅다웅하고 있었다. 보다 못해 아무나 한 명 잡아 끌고 억지로 데리고 나왔다. 순난인이 먼저 여자의 몸 상태를 살핀 후 남자 한 명을 골랐다. 배필의 인연을 받아들인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서로 이름과 고향을 밝혔다. 그리고 순난인에게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히 절하고 한쪽으로 비켜섰다. 다시 종을 울렸다. 이번에도 나오는 여자가 없어 이영경이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서너 쌍이 맺어진 뒤로는 미루지 않고 종이 울리면 차례로 나왔다. 남녀 숫자가 같았기에 11쌍이 맺어지니 무릎을 꿇고 울던 여자와 짝 없는 남자 하나만 남았다. 짝이 맺어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던 여자는
마지막 남은 남자와 맺어질까봐 다급히 순난인 앞에 엎드려 읍소했다. 소녀, 구지선입니다. 사천의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라버니 내외를 따라 친척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중 광풍에 휩쓸렸는데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습니다. 갑자기 흉측하게 생긴 도사가 다짜고짜 달려들기에 몸을 더럽힐 수 없어 벽에 머리를 박고 자진하려 했지요. 하지만 요사한 도사의 손짓 한 번에 온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주 잠깐이라 죽을 수도 없었어요. 오늘 선사님의 큰 은혜를 입어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고 간악한 도사놈이 죽었다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사님 명을 받들어 부부의 연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일찍이 부모님이 맺어준 정혼자가 있는 데다 몸을 더럽히고 무슨 낯으로 가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청컨대 제가 죽으면 호랑이 밥이 되지 않도록 시신을 매장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준 오라버니 내외가 더 이상 애태우지 않도록 서신으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 은혜는 다음 생에 꼭 갚겠습니다. 구지선이 애절하게 눈물을 글썽이자 다른 젊은이들도 가슴이 뭉클해져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조금 전 순난이는 구지선을 눈여겨보다가 남다른 자질을 지녔음을 알았다. 반면 마지막 남자는 외모는 수려하지만 진기가 많이 상했고 반듯한 집안 자제 같지도 않아 구지선의 짝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구지선이 요법에 걸려 속수무책으로 험한 꼴을 당했음에도 꿋꿋이 절개를 지키려 하는 모습이 너무 측은하여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였다. 그때 연신 머리를 조아리던 구지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석벽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이영경이 재빨리 몸을 날려 구지선을 구했다. 처음부터 구지선이 안쓰럽고 가여웠던 터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몸을 더럽히긴 했으나 요법에 걸려 그런 것인데 죽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혼인을 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리 쉽게 목숨을 버리면 안 되지. 보아하니 진기가 크게 상했으나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니 달리 방도를 생각해 보마. 일단 다른 검선을 소개해 줄 테니 무예를 수련해 보면 어떻겠느냐? 구지선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넙죽 엎드려 거듭 감사 인사를 올렸다. 영경아, 그만 일으키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모두가 구지선을 몹시 부러워했으나 단 한 사람은 예외였다. 바로 마지막에 남은 남자, 당서이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악기와 노래를 배웠던 그는 이곳에 와서도 교수 등 비위를 잘 맞췄다. 덕분에 잡혀온 젊은이들의 대장 노릇을 하며 홀로 요법에 당하지 않고 간단한 도수를 전수받기까지 하였다. 사실 당서는 나중에 잡혀온 구지선을 마음속으로 점찍어 두었었다. 그러나 구지선이 타고난 선고림을 알아본 교수 등이 저들끼리 짝을 지어 음란한 짓을 할 때 절대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하여 잠시 흑심을 품긴 했으나 다른 미녀도 많았기에 굳이 구지선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오늘 첫 종소리를 듣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러 나왔을 때 순난인 일행이 교수 등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었다. 하지만 워낙 약삭빠른 인간이라 도망가려다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 다른 젊은이들처럼 요법에 당한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중 다들 짝이 정해지고 구지선만 남자 당연히 제 차지겠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순난이니 구지선의 읍소를 받아들여 함께 떠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당선은 순난이니 원망스러웠지만 일단 분을 사귀고 다시 기회를 엿보았다. 교수 등에게 배운 장안법을 사용해 구지선을 데리고 도망칠 셈이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